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대인관계론을 강의하게 된 김현진 교수입니다. 2020년 신입생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모두 비상사태 속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종료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학기 대인관계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국가의 국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한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 집단의 구성원이 되며 학교에 진학하면 학급이나 클럽의 일원이 되고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이렇게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구성원 하나하나가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의 방법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인관계의 개념 정의인 대인관계의 의미와 두 번째, 대인관계의 특징과 세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 네 번째, 대인관계의 유형,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도적인 행위와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와 사회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현상으로 흔히 인간관계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심리적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화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관계에 의한 대인관계는 특정한 목표의식 없이 상호 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심리적 관계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언행과 태도에 관심을 갖고 형성되는 상호 관계인과 동시에 개인과 개인의 개성 수준 정도, 대인적 교섭과 수용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화라는 말은 공동의 목표 의식이 있는
동일한 집단에서 상호 간에 형성되는 바람직한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인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와 다른 친구와의 관계가 다르듯 대인관계는 각각 그 독특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독특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다른 대인관계와 대체할 수 없고 관계하는 당사자의 운명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바뀜에 따라서 나의 입장과 처지가 바뀌는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등 자기 노출이 필연적인 요소이며 관계 자체로 경험되는 기쁨, 만족, 행복과 같은 내적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대인관계는 사람의 사회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동물적 본능적 삶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에 따라 그 관계가 사랑이나 우정으로 그리고 신뢰를 바탕에 둔 사업 관계와 건전한 사회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 관계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를 배제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간에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조직의 생산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더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작업 환경, 특히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화롭게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대인관계는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이라면 그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 원인은 바로 대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다움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다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관심과 욕구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특성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 자비, 배려, 관심, 연민, 협동, 사랑, 돌봄, 공감, 동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람다움의 특성은 대인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은 자기도 수용할 수 있고 타인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도 함께 있고 그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가치 있고 사람다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에 대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아 정체감은 현재 자신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서 자기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사춘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시기이지만 여기에는 인생 초기부터 수많은 관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체성은 성인기의 성공적인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 그리고 노년기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정체감, 정체성 발달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네 번째로 성공적 직장 생활의 중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탁월한 재주, 탁월한 재능,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대인관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나 주위에서 돌보는 사람들의 안정되고 따뜻한 보살핌은 대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신체 발육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는 정신건강과 적응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심리적 고민이 감소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와 자율성, 일관되고 균형 잡힌 자아 정체감, 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 보다 높은 자존감, 나아가 일반적인 행복감의 증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자아 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잠재 능력과 그 잠재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적인 내적 자원을 발굴하고 실현하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대인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유형은 1차적 대인관계와 2차적 대인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 대인관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탈퇴가 불가능한 집단적인 관계입니다. 1차적 대인관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혈연, 지연, 학연 등에 형성되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형제, 친척 등의 혈연관계나 또한 삶이 영역이 비슷한 지역을 통해 형성된 지연관계,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하는 여러분들 또한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라고 말할 수 있는 학연관계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1차적 대인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관계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2차적 대인관계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취미생활, 이해관계 등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라고 봅니다. 즉, 자신의 선택적인 의사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 직장 동료, 애인, 친구와의 관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직적 대인관계와 수평적 대인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대인관계는 서로의 권한이나 지위, 나이 등과 같이 위아래 힘의 구분을 가진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군대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대인관계는 상호 간에 동등하고 평등성이 보장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권은 수직적 대인관계가 발달되어 있고 개인주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수평적 대인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화든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의 대인관계는 수직적 대인관계와 수평적 대인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상하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행동 규범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서구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는 권위적 태도나 사고방식에 대해 저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 대인관계와 서구의 대인관계가 혼재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지혜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유형의 세 번째로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 대 인간의 솔직한 진실한 대화의 관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 가면이나 체면치레 혹은 가식 없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서로 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두 존재가 그대로 만나는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과 주인과의 관계,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사람이나 사물들을 그 이용 가치로 따져보는 독백, 모놀로그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진실성이 결핍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주어지는 역할만 수행하는 게임과 같은 대인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적 대인관계와 교환적 대인관계로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클락이라는 학자는 대인관계를 애정 중심과 업무 중심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공유적 대인관계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상호 우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공유하는 책임감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적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고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적 관계의 대표성은 가족과 연인 또는 매우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유형입니다. 반면에 교환적 대인관계는 공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래와 교환, 이득과 손실과 균형, 이 요소들이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형평성 원칙과 받은 만큼 상대방에 주어야 하는 호혜성의 원칙,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호혜성의 원칙이 성립됩니다.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에도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발달은 인간의 생애 발달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요. 생애 주기는 첫째, 유아기, 두 번째 단계, 학년정 아동기, 세 번째, 아동기, 네 번째, 청소년기, 다섯 번째, 청소년 전기, 여섯 번째, 청소년 후기, 일곱 번째, 장년기, 여덟 번째, 노년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애 발달과 관계되어서 생애 발달은 생애 주기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발달에 따른 대인관계는 각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각 단계마다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내용과 질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대인관계의 의미와 두 번째 대인관계의 특징, 세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 네 번째 대인관계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야기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 발달에 따라서 대인관계의 질적인 내용과 양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